네, 이 같은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파문이 상당합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김 비서관을 직권 면직했는데요.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어제 새벽에 청와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이제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한 곳까지 100여 미터 정도를 운전을 했다가 적발이 된 거군요. 그렇죠. 지금 뭐 술을 먹은 양이 말이죠. 예. 면허 취소 수준 0.120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말이죠. 예. 만취 운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회식을 했다고 그래요. 효자동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2차 회식 장소인 청운동 주민센터 부근 거기까지 이제 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적발이 되게 된 경위를 보면 말이죠. 예. 어떤 그 차량이 말이죠. 그 경찰이 보니까 202 경비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위를 지키는 말이죠. 예. 근데 그 경찰관이 보니까 차량이 한 대 오더니 그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는 겁니다. 예. 정차를 하고 나서는 가지 않으니까 경찰관이 가본 겁니다. 가보니까 뭐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운전한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음주운전이거나 하고서 교통센터에 이제 그 신고를 해서 그래서 순찰차가 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뭐 처음부터 김종천 의전비서관인지는 몰랐던 것 같고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는 이름 정도 확인하고 귀가를 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그 다음에 이제 임종원 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표가 수리됐다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고 윤창호군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분이 상당히 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직권 면직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의원 면직이라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공무원을 그 직에서 소멸시키는 행위를 면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 면직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의원 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 면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왜 사직한다고 그러죠.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러니까 사표 내는 거, 스스로 그만두는 거를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직권 면직은 뭐냐면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임용권자가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직권 면직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면직에는 예. 징계 면직이라고 있어요. 징계 면직은 파면과 해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직권 면직이 지금 그 두 번째 의원 면직 말고 나가게 하는 것이 직권 면직인데 지금 사표를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근데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즉 의원 면직으로 안 하고 직권 면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 직권 면직이 되면 내용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징계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만 이제 의원 면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상관이 없는데 직권 면직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왜 징계 면직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파면과 해임. 예. 그거는 그 징계위원회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 면직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청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절차, 의견을 듣는 절차는 이제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이제 직권 면직을 받게 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동승했던 여직원 2명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파악하지 않아서 봐주기 수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지금 있는 비판이 것 같아요.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경찰 얘기는 술을 먹은 사람이 자신이 술을 먹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뒤에 동승자는 뭐 술을 먹지 않은 것이 분명해서 그래서 얘기를 입건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방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방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음주운전 방조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탔다고 해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술을 먹은 것을 알면서도 키를 건네주거나 술을 먹은 것을 알면서도 나를 좀 태워다 달라 집까지 예.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독촉하거나 내지는 또 뭐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경찰에 조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고 나서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다만 지금 앵커님 말씀한 대로 혹시 알면서도 봐준 게 아니냐 야당 측에서는 이렇게 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상황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요구까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뭐 단순히 저희가 기강회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도 좀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좀 여전히 분위기가 좀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게 팽배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은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10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윤창호법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살인 행위와 같은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의전 비서관이 이와 같이 지금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만취운전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한국 사이에 특히 남자들이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마치 이거를 하나의 어떤 범죄로 인식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마치 이것을 그냥 뭐라 그럴까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 질서 의식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예.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술 먹어도 운전하는 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말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기강회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많은 또 성인 남자들의 의식 속에 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을 그렇게 나쁜 걸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행이나 의식이 들어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이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황당한 것 같아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4억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고 수법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다고 하거든요. 우선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서 예. 성대모사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죠. 굉장히 놀라워요. 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그 4억 5천만 원을 좀 우리 말로 뭐 이렇게 보통 하는 말로 하면 뜯겼다. 예. 이 말이에요. 뭐한테 뜯겼느냐? 보이스피싱에 뜯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자를 먼저 보냅니다. 예. 권양숙입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을 좀 뭐 보내달라. 뭐 딸 사업 문제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시 광주시장이었어요. 예. 현직 광주시장 윤장현. 그분이 이걸 받고 나서는 전화를 걸었어요. 대로 이제. 예. 그랬는데 경상도 사투리에 말을 쓰는 권양숙 여사와 같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확인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내달라는 사람의 딸 명의로 이 4억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윤장현 광주시장은 권양숙 여사하고 안다고 그래요. 만난 적도 있고. 예. 그런데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권양숙 여사인지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단순한 수법에 속아 넘어갔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네. 보니까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 40대 여성의 딸 명의로 이제 개설된 통장에 4억 5천만 원을 보낸 건데 이제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좀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권양숙 여사라면 권양숙 여사의 딸은 노씨야 되고 다 당연히 이름을 알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사기꾼 40대 여잔데요. 그 사람의 딸 명의 대포 통장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딸 명의로 보내면서 그러면 권양숙 여사인지 알았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광주시장 현직 시장인 윤장현 시장이 속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거 뭐 속으려고 했기 때문에 속는 거지 속인 것이라기보다는 속고 싶었다. 이게 좀 뭐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당시 한 10명을 보냈어요. 예. 근데 한 사람도 속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광주시장인 현직 광주시장인 당시에 윤장현 시장만 속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12월부터 1월입니다. 그 예. 네 번입니다. 그때가 이제 6.13 공천 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예요. 예. 그런데 윤장현 시장은 사실은 친노나 친문은 아니란 말이죠. 안철수 계를 통해서 입문을 했고 정치에 원래는 의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천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데 좀 줄을 대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권양숙 여사라고 그러니까 사실 한 확인도 안 해보고 덥석
이렇게 낚인 것 같습니다. 참 그 속내가 뭐였는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그 여성의 통장에 뭐 남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여자가 돈을 다 썼답니다. 예. 사기 전과도 여럿 있고, 아. 그다음에 보험 판매원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선거운동을 도와줬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이쪽에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유력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전화번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을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권양수 여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 영부인인 그 김정수 여사 예. 이름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접근을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서 이게 수사가 됐는데 놀라운 네. 것은 윤장현 전 시장이 그때까지도 속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 근데 이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4억 5천만 원이면 뭐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이 과연 이 돈을 어디서 마련을 했는지 그 출처도 좀 조사를 한다고 해요. 4억 5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예. 그거를 정말 달란다고 이렇게 덥석 줄 수 있는지. 근데 올해 3월 달에 공직자는 왜 재산 신고하잖아요. 예. 근데 재산 신고한 것이 6억 9천만 원이에요. 윤장현 시장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전에 좀 더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의 절반이거나 적어도 3분의 2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그렇게 덥석 보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이 돈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공천하면 뭐 비리 뭐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겠다. 이런 어떤 수사당국의 입장입니다. 예. 네. 이 미스테리한 사건도 좀 좀 미스테리합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만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던 경비원이 결국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살인 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이제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상당히 좀 중한 범죄로 봐야겠죠. 이것도 좀 참 슬픈 일입니다. 예. 지금 이제 주치 운전, 그다음에 주치 폭행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오전 새벽 1시 45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서 이 주민이에요. 예. 이 지금 서대문구 쪽에 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주민이 아마 그때 뭐 술을 먹은 김에 예. 층간 소음이 좀 있었는지 예. 바로 이제 경비실로 갑니다. 예. 그런 다음에 70대 이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근데 그 폭행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반복 폭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폭행을 했는데요. 이 경비원이 그래서 신고를 하려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병원에 갔으나 내세 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파트 입자 회의에서 부고를 이제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망한 것이 그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이 뭐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처음에는 봤어요. 중상이 아닌가 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살인죄로 의유를 하게 되었고 네. 사망 안 했으니까 살인 미수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사망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네. 예. 이 피의자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말씀처럼 얼굴이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찰이 살인 혐의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지금 거죠.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데요. 예. 뭐 직접 어떤 죽이려고는 안 했는지 몰라도 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폭행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살인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여기에 지금 결부돼 있는데 하나는 술을 먹고 그랬다는 거, 예. 또 하나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우리가 왜 거제 살인 사건 알고 있잖아요. 예. 31kg밖에 안 나가는 132cm 가냘픈 여자를 거제도에서 20대 남자가 살해한 사건이 있죠. 때려서. 예. 마찬가지로 약자에 대한 폭행. 경비원이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분노를 전가시킨 거예요.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은 경비원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층간소음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 경비원한테 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이런 것들이 술 먹은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수사당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안타까운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